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똑똑똑 택배 왔습니다. 온라인 학습 택배 왔습니다. 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온라인 학습을 선물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은 택배 교사 정선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사회 수업을 해볼 텐데요.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처 녹화 공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39쪽에서 41쪽, 사회과부도는 58쪽을 활용해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볼 겁니다. 화이팅!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후란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로서 그날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날씨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지역의 기후는 그 지역의 평균적인 기온 강수량, 바람의 세기, 방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서울에 살고 있는 선생님의 가장 친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서가 잘 지냈나? 잘 지냈지? 야, 오랜만이네. 야, 니 서울에 있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노? 잘 지내지. 근데 요새 좀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항상 외투 같은 거 챙기고 다니다. 외투 같은 거 챙기고 다닌다고? 그만큼 쌀쌀해? 여기 지금 날씨가 한 20도에서 23도 왔다 갔다 해. 대구는 지금 사람들이 반팔 반바지 입고 생활한 지 꽤 됐는데? 아, 여기는 그렇게 다니면 감기 걸려서 못 다녀. 거짓말 같은데 진짜가? 대구가 벌써 반팔입니다고. 여기는 한 이제 6월 말 7월 초 정도는 돼야지 이제 반바지 입을 것 같은데. 진짜? 음. 거짓말 아니야? 통화 내용을 잘 들어보았나요? 선생님이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진 게 아닌 거 아시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핵심 단어는 기온입니다. 기온은 공기의 기자와 온도의 온자가 만나 공기가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단위로는 도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등온선입니다. 같다는 뜻을 가진 등자와 온도의 온자 그리고 주를 나타내는 선자가 만나서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등온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기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월과 8월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전체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파란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붉은색을 띠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는 1월보다는 8월의 평균 기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평균 기온의 중강진을 한번 봐주세요. 중강진의 1월 평균 기온은 무려 영하 16.1도입니다. 얼음이 어는 온도가 0도죠. 0도보다 무려 16도가 더 낮네요. 굉장히 추운 곳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쪽의 제주도를 보겠습니다.
남쪽의 제주도는 6.8도이네요. 같은 1월이지만 제주도와 중강진의 기온차는 무려 2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8월의 평도를 보겠습니다. 8월의 중강진의 평균 기온은 21.8도입니다. 1월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제주도의 8월 평균 기온은 27.1도입니다. 1월만큼 기온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8월에도 역시 남쪽에 있는 제주도의 평균 기온이 북쪽에 있는 중강진의 평균 기온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선생님의 친구가 살고 있는 서울은 25.7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 이 기후도로 알 수 있네요. 이번에는 1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기후도에서 0도가 되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평균 기온이 0도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오른쪽에 강릉 위쪽에 0도가 있네요. 그리고 저기 광주의 서쪽에 0도가 있습니다. 이 선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짜잔!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연결을 시켰나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등온선은 일직선이 아닌 것일까요? 우리 내륙의 기온을 보면 대부분 다 영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해안 쪽의 기온은 0도보다 높은 7도에서 3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쪽이 육지인 내륙보다 온도가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네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해 있는데 서울은 영하 2.4도, 강릉은 0.4도로 무려 2도씩이나 차이가 나네요. 왜 그렇지? 서울보다 강릉의 기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영상 지도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각각 서울과 강릉입니다. 우리 겨울에는 어떤 바람이 부는지 이전 시간에 배웠죠? 바로 우리나라 북쪽이 대륙 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슝 하고 부는데 우리나라 동쪽에 높은 산들이 이어진 산맥이 이 차갑고 건조한 바람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산맥의 이름 알고 있나요? 힌트는 이전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구글 어스 프로그램으로 살펴본 첫 번째 산맥입니다. 우리나라의 척추라고 불리는 바로 태백산맥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 높은 태백산맥이 겨울철 불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을 막아준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육지보다 따뜻한 바다를 끼고 있는 강릉이 서울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온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대체로 남쪽 기온이 북쪽의 기온보다 높은 편인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수심이 얕은 서해의 영향을 받는 서해안 지역보다 동해안의 지역이 기온이 높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육지보다 따뜻한 바다의 영향으로 해안 지역의 기온이 내륙 지역의 기온보다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에 따른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은 더운 여름에는 모시와 같이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고, 겨울에는 솜을 넣어 누빈 두꺼운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식생활에서는 기온이 높아 음식이 쉽게 상하는 남쪽 지역에서는 소금과 젓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만들었고요. 반면 북쪽 지방에서는 싱거운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주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에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대청을 만들었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난방시설인 온도를 설치했고요. 또한 집집마다 집의 구조에도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창문이 없거나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 지방의 추운 기온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온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다인 동해안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이 서쪽 지역보다 더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운 육지보다 따뜻한 바다의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이 겨울철 내륙 지역보다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에 꼭 선생님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